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반가운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에 사회에 나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아유 어째 점점 더 잘생겨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근데 뭐 어디 놀러를 많이 다니셨나 봐요.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아니 제가 너무 화장 진하게 한 것 같잖아요. 얼굴이 워낙에 까매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라서. 아 그래요? 네. 우리 PD님 여기 저를 좀 어둡게 해주세요. 아니면 밝게 저를 밝게 해주든가. 해주셔야 네, 밝게 해주시든가. 뭐 우리 능력자인 PD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얼마 만이죠? 오랜만이죠. 사실은 네. 박물 인터뷰에 출연하시고 몇 년, 지금 한 2년 된 것 같아요. 또 주성아 채널에서는 처음이니까 네. 처음부터 그냥 싹 탈탈탈 또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북한 양강도 해산시입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 여기 주성아 TV에 오면은 다 해산분들이랑 인연이 있나 봐요. 어떻게 모시다 보면은 출연해 주세요 하고 부탁한 사람들 보면은 다 네, 해산분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국경연선이다 보니까 네, 해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것 야, 같아요. 해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양강도로 날강도라 그러더니 아주 그냥 예, 많이 왔습니다. 양강도 해산. 북한에 있었을 때는 어떤 직업이 그때 있었어요? 아니요, 학교 졸업하고 무직으로 2년 정도 지내다가 예. 탈북을 했습니다. 무직으로 지내면 북한에서는 단련대에 끌려가잖아요. 네, 보통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학교 졸업하고 예. 그 기능공학교가 있었는데 신발공장 예. 거기 학교에 정만 붙여놓고 이제 예. 다니지는 않고 예.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민반장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네, 예. 커버가 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단련대는 집에 안 돌면서, 가고. 네. 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 이제 탈북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살 때 이제 설날이 다가올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네. 네. 앞이 안 보여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입당을 하든가 해야지. 네, 또 대학을 가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살면 평생 월급 못 받고 노동자로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네. 그때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야, 이제 딱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미래에 대해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에는 그렇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탈북하게 된 게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예. 이제 제 친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셨다가 돌아가시고 맞아요. 제가 예. 17살 때네 그 사건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영화 드라마들이 많은 또 영향을 저에게 줬고 예. 몰랐던 세상에 대해 알게 해주었으니까 그 한국 영화 드라마는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여기서 북한에서 봤을 때 한국이 진짜 이렇게 잘 사나라고 믿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강우 씨는 믿었어요?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닌데 이제 많은 양을 보다 보니까 조금씩 좀 나름의 노하우를 터득해가면서 네. 예. 걸을 거 걸으면서 네. 음악도 듣고 네. 어떤 영화를 주로 많이 보셨어요? 그 2009년도에 방영된 건데 태양을 삼켜라라는 시리즈였는데 예. 그 26화짜리였는데 그걸 1년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태양을 삼켜라는 그 지성이랑 성유리. 네, 예, 맞아요. 그거 많이 보는구나. 네, 그 영향력이 좀 대단해가지고 제 예. 친구들이 개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역을 맡았던 그 배우 이름이 지성 씨잖아요. 예. 그분이랑 그리고 드라마 상의 이름이 김정우였는데 김정우. 네, 김정우, 지성 뭐 이런 식으로 예, 개명을 예. 많이들 했어요. 친구들이. 지성, 김정우 네. 이렇게 되게 인기가 네,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배우들이 뭐 이렇게 송중기도 그렇고 지성도 그렇고 이게 그런 배우들이 북한에서 좀 이 젊은 인지도가 세대들한테 있냐고요? 인지도 있겠네요. 그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봤을 때는 송중기 씨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보다는 그 검사 프린세스라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그때 봤어요. 박시우 씨가 이제 예. 그래서 남자들이랑 여자들이 막 지성이 멋있냐 박시우가 멋있냐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네. 야, 그 쌍꺼풀 없는 눈이 또 인기가 있구나. 예전에는 쌍꺼풀 있는 눈 막 장동건 이런 사람들이 아. 인기가 하니까 남자들만 제가 좋아하는 되게 것 늙어 보이잖아요. 어. 아, 그런 분들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예.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또 좀 다르더라고요. 예, 예. 저도 여자라서 쌍꺼풀이 없는 눈을 되게 좋아해요. 예, 좀 매력 있게 생겨가지고. 그런 분들이 되게 그러면 인기가. 네, 막 그들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하거나 말투랑 네. 말투도 따라. 그럼 네. 혹시 따라 해보셨어요? 아 그걸 이제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밤에 막 예. 뭐 8시간 이상 막 보다 보니까 아침에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말이 네. 예를 들면 어떤 말이었어요? 아 그 이제 친구들 사이에 흔히들 하는 대화들 막 뭐 하냐 하는 식이었던 예, 예. 네. 뭐 양강도 쪽에서는 뭐하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네 제가 한국에 온 지 꽤 돼가지고 아, 어떤 말을 사투리. 다 좀 잊어버렸어요. 야. 막 섞여가지고 지금 저처럼 노력해서 배워요. 저도 지금 엄청 노력해가지고 이제 사투리를 끄집어내려고. 예. 뭐하니 이런 거 뭐하냐 이런 식으로. 좀 바뀐. 아는 무슨 아예요? 아니야. 그렇게 바뀌었구나. 본인이 저는 썼다면서. 다 벗어버리고 싶어서 네. 그쪽에 있었던 그 네, 뭐 그때 기억을. 어떤 흔적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아예 그런 것까지 다. 근데 이번 시간만은 한 1시간 동안은 끄집어내가지고 최대한 예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남자는 뭐 박시우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 배우들이 인기 있었다면 여자는 어떤 분들이 인기 있었어요? 저는 그 성유리 씨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 배역을 맡으신 분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성유리 씨, 그또 뭐 장나라 씨, 장나라, 네, 예, 그렇죠. 맞아요. 제가 장나라 닮아돼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좀, 네, 듣고 보니까 좀 네. 있어요? 예, 예, 조금 있죠. 뭐 어쨌든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한류 영향이 굉장히 컸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어머니가 그쪽에서 재혼을 하셨는데 예, 그 이제 새아버지가 예. 러시아에서 10년 정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분이 자본주의를 먼저 겪어보셔가지고 이제 예. 저에게 매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이제 왜 너 같은 20대 청년들이 여기서 음. 공부도 못하고 뭐 미래가 없이 살고 있냐. 이제 한국에랑 가면 뭐 돈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잘 안 믿었었는데 네. 예. 지금 보니까 다 사실이더라고요. 네. 야, 그때는 안 믿었던 게 이제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거를 상상을 못 했으니까 네.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걸 생각 못 하신 거예요? 심지어 제가 북한에 다시 갔다 왔잖아요. 어머니 모셔오려고. 그래서 그 수돗물을 예. 그 왼쪽으로 틀면 돔을 나오고 오른쪽 틀면 참을 참을 나오잖아요. 나오- 예. 그 얘기를 했더니 친척들이 다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요. 야, 그러니까 그 보지 정도로 않고서는 못 예. 믿는 거죠. 네. 이래서 있잖아요. 가정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님이 뭐 이렇게 재혼하셨잖아요. 그 아버님의 영향이 사실은 제일 컸어요. 그죠? 네. 예. 겪어보신 분의 그렇죠. 말을 네. 그래서 탈북을 하셨구나. 근데 어려웠잖아요. 탈북하기에도 네. 뭐 내가 나 갈 거야 하고 해가지고 옆집을 드나거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루트라든가 그래서 뭐 이미 지난 가려고 거지만.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한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척이 똑똑하다, 없으니까 야. 예. 그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기껏해야 중국에 몰래 왔다 갔다 한 경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주변에 뭐 친누나가 한국에 가 있거나 뭐 삼촌에 가 있거나 하는 친구들 찾아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제 얘기를 먼저 던져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두 친구가 이제 친척이 있었고 가고 싶어하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상황이 비슷했던 또 다른 친구랑 함께 이제 한국에 친척 있는 이제 그런 친구 한 명, 3명이서 세 명. 우리가 너를 중국 쪽에 압록강을 넘겨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너네 친척이 우리까지 좀 함께 한국으로 데려다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네 그런 방안을 이제 세우고 네. 네 이제 탈북 계획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친구 3명이서 같이 오려고 계획한 대로 움직였어요? 아니요 그 계획이 정말 말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죠. 뜻대로 진짜 안 무계획이 되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몇 개월, 6개월 넘게 이제 그 준비 과정이 막 시간도 안 맞고 그때 막 북한에서 70일 전투인가 그런 거 하면서 예. 그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뭐 그런 걸 했어요. 전투 같은 거. 그래서 국경 경비도 강화되고 해서 못 넘고 그 와중에 이제
중국에 일하러 몰래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일하러 가는 것처럼 이제 위장하고 가야 되니까 예. 섞이다 보니까 일행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절반으로 나뉘어서 그 친구 2명이 먼저 넘어가고 제가 뒤따라 가는 걸로 그리고 일주일 뒤에 따라 넘기로 하고 그 친구들 먼저 넘고 그 친구들이 5월 16일 날 강을 넘었거든요. 예. 2016년.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5월 26일 날 밤에 다시 강을 넘어서 한 3일 정도 중국 산에서 고생을 하다가 만나가지고 네. 그 중국인들이 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벌목을 하기도 하고 예. 뭐 그 산을 정리하기도 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죠. 이제 일하러. 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만나긴 했어요. 세 분 네네 다. 만났어요. 그 세 분 다 같이 그러면은 한국으로 현재 여기 다 와 있는데 셋이 같이 온 건 아니고요. 이제 따로. 네, 그 저희를 데려다 주기로 했던 친구가 예. 저희를 안 데려다 주고 혼자 와가지고 저랑 이제 아까 상황이랑 다른 친구. 처지가 비슷했던 그 친구랑 함께 저랑 둘이 이제 중국 사람 핸드폰을 막 훔쳐가지고 이제 산에서 그 이쪽 그 친구가 중국에서 일하면서 그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걸 엿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준 어떤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외운 거예요. 이제 외웠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외웠다고 저에게 얘기해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중국 사람 핸드폰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함께 여기서 달아나서 전화하고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밤에 먼저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중국 사장이 한족이었는데 2014년도 네, 2014년도에 제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장이 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옷이랑 이런 거 사주는데 핸드폰 안 사주는 거예요. 달아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른 사람 핸드폰을 어떻게든 훔쳐서 가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죠. 제가 밤에 핸드폰을 빼고 신호할 테니까 다 따라 나와라. 하고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각되면 왠지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부엌 나가서 막 칼 하나 큰 거 챙기고 막 그 중국 사람 머리도 엄청 크잖아요. 그 사람들 한쪽 머리맡에는 핸드폰 손 넣어 꺼내고 비밀번호 잠겼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폰 주웠다고 나가자고 신호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저만 나와서 한 10분 정도 밖에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길래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 머리맡에 가서 신호 줬죠.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은 따라 나오고 아까 한국에 친척이 있다는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친구가 다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이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네 하고 이제 저랑 이쪽 친구 나오고 혹시 누가 따라올까봐 제가 망을 보고 이 친구가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제가 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로 좀 신호 막 안 잡혀가지고 산이다 보니까 전화로 올라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배신당했나 네, 날 버리고 간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에. 그렇죠. 그리고 네, 그래서 막 그 친구가 간 방향으로 제가 올라가다가 길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신없이 산을 진짜 헤매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니까 또 숲이 소리내서 가득하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자그마하게 막 불러도 보고 하면서 다니다가 한 몇 시간을 걸었는지 이제 기억도 없을 만큼 걷다가 앞에서 웬 사람이 마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구나 하고 이제 막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갔더니 이 사람이 저를 보고 반대로 놀라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저도 따라 뛰는데 이제 막 그 사람이 중국 군인들한테 쫓기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는 제 친구들 알고 이제 따라가고 서로 그러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군인들한테 그 사람이 막 잡히고 이제 막 개가 막 짖고 이래서 저는 또 반대로 막 뛰고 하면서 그 중국 산에 머물던 숙소가 있잖아요. 산에 막을 짓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까지 쫓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자그마한 시내 같은 것도 막 건너고 하고 개가 따라오니까 그러다가 날이 밝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잃어버리고 저 혼자 산에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한국도 못 가고 완전 인생 끝났네. 이제 다시 북한에 가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가만히 막 절망하고 이제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이제 브로커한테 통화를 했으면 어디 길목까지 나가서 차를 얻어 탈 거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기다려야겠다 하고 길을 좀 잘 알아가지고 그 3년 전에 일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먼저 앞질러 가고 이제 가면서 막 그 친구가 볼만한 길에 나뭇가지로 막 여기 몇 시 지나갔고 같이 가자고 글도 남기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군인들 초소가 있어가지고 다리 압록강이 있으면 강이 또 합쳐지는 게 있는데 중국 쪽에서
거기에 초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건너가고 거기 아예 포기하고 누워 있는데 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오후 2시쯤인가 됐는데 멀리서 제 이름이 부르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환청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서 막 겁이 들려서 예. 조심조심 봤는데 이 친구가 그 큰 길 따라 내려오면서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낮 시간에 군인들 막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그렇지. 네, 저를 찾아다녔더라고요 예, 밤새. 서로 그러니까 엇갈린 거야. 네, 길이.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막 친구 안았는데 이 친구가 첫 마디로 하는 말이 예. 우리 살았다, 막 한국 가게 됐다, 어. 막 통화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브로커가 오라고 하는데도 절 두고 안 가가지고 예. 기다려줘가지고. 야, 너무 고마운 네, 친구다. 진짜 목숨 같은 친구였죠. 예. 그러니까 누가 연결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네. 전화기를 엿듣고 네. 우리 전화기를 구해서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네. 찾은 거네요. 브로커 분이 북한 여성을 데리고 살았는데 음. 그 여자분이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되는 분이었는데 그분 목소리가 전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예. 저희 둘 다 막 배를 골았잖아요. 이제 전날부터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차를 댈 테니까 도로 옆에 뭐 돌멩이나 나뭇가지나 옷으로 표시해라 해서 그 산을 아예 넘어서 압록강 그 옆에 있는 국경 도로까지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예. 표시를 하고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초소가 있어서. 너희들이 초소 아래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다시 내려왔던 산을 올라갈 때 정말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제 그 친구 앞에서 길을 막 헤치다가 얼굴에 막 이만큼 뭐 나뭇가지 찢어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랐고 이제 근데 그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초인적인 힘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들 막 보는 앞에서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압록강 옆에 강이 있다고 그 강을 막 뛰어 건넜거든요. 예. 막 저희한테 뭐라고 소리치는데 어차피 못 알아듣고 중국말이니까 막 얼핏얼핏 돌아다 보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와중에 강물도 마시고 하고 그리고 건너가지고 막 숲속에 들어갔다가 그 차가 왔다고 하길래 이제 저희 막 칼 든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막 뛰어나갔더니 그 마중 나온 브로커 분이 막 엄청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차 얻어 타고 예. 시내로 이제 들어갔죠. 야, 너무 다행이다. 어쨌든 살아났으니까. 네. 예. 그대로 북한에 만약 잡혀갔다면 또 이 자리에도 또 없었을 그쵸, 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첫 단계인 거죠. 네. 또 그리고 바로 한국에 온 건 아니었어요? 네, 바로 못 오고 이제 그 장백현에서 이틀 정도 머물고 그 다음날 밤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바로 가게 되면 각서를 쓰고 400만 원 정착금 받는 거 달라고. 예. 그래서 아니면 기독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 3개월간 성경 공부하면 예. 브로커비 안 받는다. 이제 그러길래 저희가 한국에 살아 안 봤으니까 경제관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 300만 원, 400만 원 돈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3개월 교육을 받겠다고 이제 무슨 그 선택이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고 이제 그분 차로 이제 선양까지 이동을 해서 예.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또 칭앙다오라는 중국의 어떤 예. 도시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들 도움으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오신 그렇죠. 거구나. 성경책 다 읽고 교육 끝난 다음에 네, 또 온 거죠. 그래도 그 중간에서 도와주신 그 브로커 분이 네. 중국 분이셨어요? 조선족 분이셨어요? 조선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다, 그죠? 네. 그래도 좀 인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는 그 네. 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를 교회 보내면 바로 돈을 받는 거고 한국에 가서 돈을 받기로 하면 가다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실리적인 타산이 아니었을까. 아, 그렇구나. 야, 진짜 머리가 아주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팽팽도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분도 뭐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사업이잖아요. 있었으니까. 뭐 사람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죠, 네, 그렇죠. 돈이 되는 예. 일이니까. 야,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친구분 2명이 오고 한 분은 저희가 그 예. 태국의 남인수용소 그 안에 갔을 때 이쪽 친구는 기독교 도움 안 받고 친척이 데려왔으니까 바로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인수용소 벽에다 저 이름 써놓고 미안하다고 글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까지는 화가 사글 안 들었거든요. 그 친구만 믿고 건너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원 와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그 중국에 처음 와봤고 너무 무섭다, 미안하다 이제 얘기하길래
그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라도 아마 웃었을 것 같다 이제. 야, 그래도 그 친구 또 미안한 마음이 또 생겨서 지금 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잘 살고 아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뭐 여기 와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죠? 네. 네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지는 않고 잘 지내고 있죠. 네. 세 분 다. 그쵸. 아무래도 네. 여기서는 뭐 친구들 사이에 다툴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뭐 많이 다퉜는데 나는 나만 많이 다퉜나? 난 막 다퉈서 안 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우리 강호 씨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국에서 정착을 내가 스스로 하기 전에 네. 부모님을 북한까지 나가서 모시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그게 일이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듣고 싶어요. 아, 네. 네. 제가 처음에 한국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하나원에서 사회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3개월 예. 동안. 그때 드는 생각은 막 북한에서 못했던 공부를 마음껏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예. 이제 그때 제 마음은 이제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 하나원 수료하는 다음날 바로 그 예. 대안학교가 있어요. 유명학교라고. 예. 그 남산타워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 바로 가서 이제 막 때를 썼죠. 그 여기 고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대학교에 가야 된다 이제 막 얘기했더니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되셨던데 그 교감 선생님이 이제 2학년에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시험을 그러면 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영어, 수학, 국어 막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그걸. 그래서 고3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 학교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아침에 막 6시 반이나 7시에 지하철 타고 갔다가 막 오후 5시 끝나면 영락교회 안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라고 예. 영어 배우러 다녔거든요. 10시 반쯤 끝나고 집에 와서 막 11시 되면 이제 그 패턴이 일상이 반복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한테는 정착금 400만 원 받았던 거 100만 원 보내드리고 나머지로 뭐 필요한 거 사고 또 용돈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중국에서 데려왔던 선교사님이 그 저한테 선택지를 준 거예요. 뉴질랜드 공부하러 가지 않겠냐. 거기 가서 오클랜드 대학교를 나오고 뭔가 유엔 같은 데 가서 너 같은 사람들이 세터민들의 어떤 인권 유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알려라 이제. 그게 네 사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제 해외에 가는 게 어떤 환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그 선교사님이 또 화려하게 말씀하셨네. 네, 그분이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막 정말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저를 보살펴줬어가지고 믿음이 좀 컸었죠.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용기를 내서 한국 생활 정리하고 3개월 만에 여기 적응도 못한 상태로 뉴질랜드 갈 결심을 한 한국에 거예요. 온 지 3개월 만에 가셨구나. 그래서 영문학교 자퇴하러 갔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막 왜 여기서 좋은 대학교 연고대도 갈 수 있는데 왜 거기에 가냐 굳이. 오클랜드 내가 서열이라 해야 되나요? 순위가 좀 낮은데 왜 가냐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해외라서. 그래서 후회 안 한다 하고 이제 갔죠. 그렇게 가서 3개월 정도 그곳에서의 어떤 고3 그쪽에서도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공부를 했는데 3개월 금방 지나가고 비자 문제 때문에 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하면서 이제 그 정착 생활에 받았던 초기 자금들을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렇죠. 공부하면서 자비로 이제 가다 보니까 숙식비까지 내고 그리고 또 3개월을 거기서 지내면서 드는 생각이 비자 문제가 이대로 안 풀리면 어쩌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걸 선교사님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신다 쳐도 공부를 거기서 4년을 하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가 직업을 얻기까지 4~5년 걸리잖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과연 살아 계실지 이제 그런 걱정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북한의 어머니를 그때 걱정하셨고. 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은 핸드폰도 이제 하루 종일 사용을 못 하고 몇 시간씩밖에 안 이제 몇십 분인가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집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모셔오고 다시 해야겠다 하고 이제 공부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리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 후보로 키우려고 데려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심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잘 됐다 싶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이제 나는 만약에 그렇게 외국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외국에 가자라고 하면은 못 갔을 것 같은데 되게 큰 결심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거기서 몇 달 6개월 정도. 근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성공했다는 어떤 자신감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고
첫 한국 생활 1년을 그렇게 다 날려버린 거죠. 이제. 예.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아, 경험이죠. 좋은 그렇게 경험이에요. 물론 그게. 얻은 것도 많은데 예. 날려버렸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어머니 모시는 길이 1년 정도 더 늦어졌다. 아, 이제 또 딜레이 그렇게 됐으니까. 느껴져가지고.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강우 씨는 원래 한국에 먼저 와가지고 최대한 빨리 부모님 모셔오는 건데 네. 그게 더 늦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뭐 다른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공부를 더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셔오려는 마음이 그때는 너무 컸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제 생일날 전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저랑 하나원 같은 기수 있는 삼촌들한테 전화해서 일자리 좀 구해달라 하고 그 저번에 주성아 TV 채널을 보니까 그 젊은 친구 나왔었잖아요. 이령인가? 예. 네, 제가 맞아요. 잘생긴 친구. 그게 예. 넣어줬거든요. 예. 그 저랑 같은 기수여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서 그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에 갔어요. 그 예. 삼촌 소개로. 그래서 2개월 정도 일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 작업이었어요. 그 매트리스 조립하는 거였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일할 때는 막 매도 맞고 뭐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나무 끌고 왜 이랬는데 때리니 새끼들이. 그 제가 갈 곳 없는 걸 아니까 그게 또 나라가 없었던 탓이잖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하루 13만 원씩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 달이면 300만 원 넘게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는 220 정도 주는데 그래서 저 이제 돈을 빨리 모아야 되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또 그만두고 이제 방수하는 일이랑 비닐하우스 짓는 일이랑 막 이제 건설 현장들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일당일을 하셨구나. 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무리 뭐 일을 해도 돈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담배 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자꾸 어디론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일이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알바몬에서 그 KT 핸드폰 판매사 직업이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500만 원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전심이 강한 제가 또 덥석 물었죠 그 미끼를.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벌 수 있더라고요. 하루 막 7대씩 판매한 적도 있었고요. 핸드폰을요? 네, 그게 오. 달마다 새터민 기수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아는 사람들 소개로 이제 그분들 막 인터넷 TV 핸드폰까지 세트로 이제 계속 소개, 지인 소개, 추천 그런 게 나오니까 그리고 매일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핸드폰 요금 월에 얼마 내냐 여쭤보고 막 아무 사람한테요? 네네 그냥 매장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건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7만 원이나 8만 원 낸다고 하시면 막 왜 그렇게 많이 내지 한번 봐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매장 안에만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 네.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만 고객.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딱 조회를 해봤을 때 그 예. 뭔가 똑같은 요금을 내면서 더 좋은 폰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 요금제 낮출 방법이 꼭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아니면 설득을 잘 해서 굳이 같은 돈 내면서 새 폰 쓸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냐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그래서 이제 처음엔 어려웠는데 한 번 두 번 판매가 성공하다 보니까 또 이제 비법들이 쌓이잖아요. 야, 예. 또 그게 체질이 잘 맞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네. 그걸 또 팔았을 때 어떤 뿌듯함이 있는 거 장난이 예.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때. 예. 그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저녁 시간에 돼서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갈 거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제 집에 퇴근하고 가면 다 불 켜져 있는 아파트에 저희 집만 불이 꺼져 있고 막 집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매일 상대하는 고객들이 누군가의 다 부모님들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판매하는데 굳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막 폴더폰이 아닌 막 스마트폰. 그쵸 막 터치식 어떤 100만 원 넘는 이런 폰을 판매를 해야 되나 그걸 팔아야만 수당을 받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갈등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네, 죄책감 비슷한 것도 많이 들었고요. 예. 합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 모실 자금을 만들지 만들 못하는 수도 거잖아요. 없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2019년 4월 달쯤에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는 돈도 1,000만 원 넘게 좀 모이고 그리고 그 압록강을 넘겨줄 브로커도 이제 찾은 거죠 제가. 그래서 예. 믿을 만한 브로커도 찾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어머니한테도 전화로 얘기하고 네. 그 전까지는 달마다 정식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이것저것 막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모셔오려고 네. 중국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 중국으로 간 거는 난 한국에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지 못하겠고 하루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중국으로.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오면서 겪은 거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중국에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 밟았을 때 첫 느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어머니가 강을 건너왔을 때 제가 곁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무섭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진짜 효자다. 아니에요. 야, 진짜 어떻게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지? 그리고 또 그 기회에 저도 고향이잖아요. 그래도 다시는 안 보려고 이제 결심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했지만, 한 번은 이제 또 이렇게 성공하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압록강 가까지만 딱 가려고 예. 네, 결심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부모님이랑 브로커랑 이렇게 안 됐잖아요, 연결이.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하고 중국에 마중을 가겠다고 해서 겨우 설득을 했고 어머니도 그러면 사람 보내면 따라 나서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길 갔다가 그 중국에서도 브로커들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막 중국 사람 두세 명에 뭐 조선족 한두 명 해서 차량도 2대 빌리고 이제 그분들 데리고 장백현까지 예. 나갔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쪽에 있는 브로커가 강을 넘겨주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북한에서 넘겨주기란 브로커가 약속을 못 지켰던 거죠.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국경에서 그런 사건들이라는 게 예. 딱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들이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능력이 좀 모자랐는 건지 못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압록강 근처에서 3일 네, 정도. 모텔에서 이제 모텔 잡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일이 자꾸 틀어지니까 약속이 이제 한번 통화를 했는데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막 어머니가 목소리가 되게 떨리면서 무서워하는데 그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든 거 다 걸고 왔는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내가 사람을 더 좋은 브로커 찾아서 보낸다고 막 무조건 된다고만 그냥 말했어요. 그리고 통화 이제 통화하다가 끊겼는데 오후 3시쯤에 그 통화가 끊기고 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어머님도 얼마나 걱정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어머니가 못 건너오는 이유가 핸드폰이 없어서였거든요. 예. 그 기존 원래 있었는데 뭐 누군가 빌려줬다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강 넘어왔을 때 저를 어디서 찾겠냐. 그렇죠. 그걸 제일 두려워하시길래 제가 그렇죠. 내가 건너가서 제가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네. 로밍하고 가서 그래서 어머니 모셔서 건너와서 브로콜 내가 찾으면 되겠다. 예. 오히려 뭐 강 건널 때도 제가 어머니를 부축도 하고 더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무사히 들어만 간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1%의 가능성이 보이길래 야, 진짜.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국경 연선을 따라서 한 4km 정도 되잖아요. 그 해산에서 미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한 2-3번 왕복하면서 어디로 건너갈 건지를 계속 봤어요.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7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느낌이 가는 대로 아무 데서나 건너야겠다 싶어서 마트 가서 블랙으로 후드티 막 다 사 입고 네, 과일 칼도 막 사서 챙기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줄 뭐 간식 같은 것도 막 사서 배낭에 딱 묶고 네 준비하고 이제 강변에 나갔거든요. 예. 그때 시계 딱 봤을 때 8시 정도 됐는데 예. 중국 쪽은 가로등이 환하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그리고 북한 쪽에도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생각외로 기차도 막 가끔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상 해가 떨어질 때 딱 건너가야겠다. 내가 북한 쪽 땅을 밟았을 때 이제 해가 없어서 아예 어둠이 덮이게 이제 계획은 멋있게 세웠는데 야, 나 듣는 게 너무 속상해 지금. 그리고 이제 강가에 나갔죠. 이제 그 군인들 근무 시간이랑 이런 거 확인하고 싶은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쯤이면 대략 밥 먹으러 갔겠지 하고 이제 그 초소가 100m 간격으로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수는 없고 해서 초소 중도한대로 이제 건너야겠다. 그리고 해산시 중심으로 누가 여기로 건널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방심하고 있을 네, 때. 중쪽에 막 사람들 많이 나와 있고 그쪽이 불빛이 안 하니까 오히려 북한 쪽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딱 들어섰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압록강이. 그렇죠. 바로 뒷걸음쳤어요. 그리고 이걸 못 들어서면 못 가는데 하고 다시 막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막 그걸 들어서서 막 그때 가슴 정도 물이 찼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깊진 않았고요. 한 절반쯤 지나는데 앞이 잘 안 보이길래 이제 막 이제 눈 닫고 이러고 봤더니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막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인 막 건지 억울하고 그게 막 비통하고 분하고 뭔가 예. 그런 감정이 막 음.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로 세수하고 그리고 강 건너갔는데 중국 쪽에서 볼 때랑 다르게 그 강 뚝이 예. 5m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높아서 못 오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5m면 엄청 높은 거죠. 네, 오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야, 애기다. 어찌게. 네, 그래서 못 올라서 한참 막 시간을 헤매다가 못 오르고 이제 위엔 초소가 있잖아요. 머리 예, 위에. 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봤는데 한쪽 모서리에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려서 그게 좀 이렇게 쌓여 있길래 예. 그걸 받고 올라가다가 이제 후드티 모자가 그 철조망이 이제 뚝에서 가로로 1m 정도 철조망을 쳤는데 예. 그게 모자 막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못 넘어가지고 제가 예. 막 씩닥씩닥 하다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어머. 그래서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제정신이 아닌데 소리가 났잖아요. 또. 응. 그래서 아파서 일어 못 나고 있는데 군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AK 총 들이대고 올라오라고 하길래 그래서 너무 쉽게 올라갔죠. 군인이 봐주니까 이제 너무 쉽게 올라갔대.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니까 예.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해산 사람인데 예. 아까 시계 여기다가 장난하다가 떨어뜨려서 주로 예. 내려왔었다. 그래서 이거 찾다가 못 찾아서 올라가려다가 이제 걸려서 그런 거다 이제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바로 그냥 괴머리판으로 얼굴을 가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슴이랑 뭐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무릎 꿇고 앉고 이제 손 들라고 해서 들고 이제 매점 맞으니까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제 배낭 막 짐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간식 막 나오고 누가 봐도 중국에서 건너오는 게 알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배낭 속에 여권도 있었거든요. 중국이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숨기기에도 안 좋아가지고 여권 어떻게? 그 간식은 나 뭐 그렇다고 치고. 네,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에 또 드는 생각이 이 친구를 못 제끼면 못 가겠구나. 그리고 다시 이걸 배낭을 낚아채고 중국 쪽에 건너갔다가 다시 뭐 모시러 올 건지 막 그 짧은 순간에 많은 별난 생각들이 생각 막 다 쓰죠. 예. 네, 스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여권이든 지갑 같은 걸 이제 꺼낸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뭐 생각했던 거 필요 없이 덮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랑 막 몸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살아야겠으니까. 그 친구가 아무래도 나이가 제 나이 때였을 거잖아요. 두 줄 정도 봐갖고 두 중국 줄, 병사였는데 저는 그때 25살이었고 응. 자신 있더라고요. 왠지 어. 제가 이제 강 건너왔으니까 옷이 다 젖었잖아요. 예. 그게 뒹굴어 가지고 피랑 흙먼지가 막 씌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저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집 방향으로 올리다 뛴 거예요. 이제 예. 막 숨이 턱이 닿아서 뛰고 있는데 이 친구 그 군인이 전화를 했는지 그 위에 초소에서 막 군인들이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들이 설치해 놓은 철책을 못 넘어가지고 막 저보고 서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 보면서 안 잡힐 수 있더라고요. 이제 제 고향 땅에 발을 디디니까 또 길을 네. 아니까 또 자신감이 생겼고. 평소보다 내 체력이 좋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하니까 예, 살아야 네, 되겠고. 골목골목 숨어가지고 그렇게 한두 시간 걸려서 이제 집에 갔어요. 정확히 뭐 얼마나 걸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북한에 그 저번에 어머니가 나오셨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어머니를 만났을 때 당연히 제일 먼저 했던 첫 마디가 뭐였어요? 그 집에 도착해서 문 두드릴 때 부르지를 못했어요. 어머니라 부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탈북인 걸 다 하니까. 그래서 그냥 두드렸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나왔을 때 그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저를 보고 훌 주저앉으시면서 우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네. 아예 어머니가 막 엄청 우셨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얼마나 때 도깨비인가 빼고. 봐라. 야, 그 진짜. 어머니가 낮에 걱정하셨더라고요. 통화 끊기고 혹시나 건너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대요. 제가 또 그리고 또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텔레파시가 제가 지금 다른 질문 하려다가 텔레파시가 엄마 속은 모르고 지금 엄마는 얼마나 오지 말았으면 했겠어요. 그쵸, 네. 근데 텔레파시가 통했다니. 근데 그 어떤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 어머니를 모시러 제가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고 맞아요. 그 맞아요. 네, 정말 하늘이 도왔던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거는 맞는데 궁금한 게 북한에 며칠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23일 동안. 네, 23일 동안 있었는데 한국에서 몇 년을 살다가 한 3년 살다가 네. 갔잖아요. 한국에서 몇 년 살다가 북한에 가니까
물론 돌아다니지는 못해서 산에 계셨긴 했겠지만 어떠셨어요? 먹고 싶었던 북한 음식들도 막 시켜 먹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어릴 적 그 기억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 왜냐면 제가 여기 와서 다시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너무 포장됐던 그리웠고,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다 음식들이었고 그리고 그 대동강 맥주 마셔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카스보다 별로였어요? 네, 화이트보다도 별로고? 불고기도 막 해주셨는데 그 맛이 오히려 한국의 삼겹살이랑 네. 써맥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진짜요? 네 그냥 어. 계속 저녁마다 누워서 하늘 보면서 어. 내가 한국에 살아가기만 하면 야 삼겹살에 네. 소주 생각. 그리고 짜장면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너무 흔하고 이러고 또 여기 있을 때는 그때 그 고향 음식이 그렇죠. 너무 그리웠는데 편의점도 너무 가고 싶고 막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어머니한테 구해달라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 맛이 네,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기 한국에 있는 북한 음식점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먹는 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더 하고. 맛있어요. 네. 아니면 입맛이 여기 살다 보니까 변한 걸 수도 있고요. 거기. 어머니가 그 이제 가셨을 때 여기는 한국은 뭐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고 왼쪽으로 틀면 뜨거운 네. 물이 나오고 뭐 불을 떼지 않아도 방이 따뜻하고 막 이런 거 말씀하셨을 때 믿으셨어요? 그 수돗물 얘기는 이제 안 믿으셨고요. 이제 예, 예. 장난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엄마를 놀리는구나. 네, 놀려 이렇게. 먹는다고 하셨죠. 놀려 먹는다고. 근데 그 더물 원수는 이제 평양에 이제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예. 고모들이랑 고모부들이 있어서 평양에 이제 그 원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 부엌에서 여기 한국이랑은 좀 다른데 부엌에서 이제 더물을 넣는 게 있어요. 예. 넣으면 그게 방안을 한 바퀴 순환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예. 그걸 또 받아서 뭐 이제 사용하기도 예, 하는데 예. 그렇게 덮이는 원수가 있어서 그건 믿는데 예. 네, 수돗물 꼭지를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수돗물 이렇게 한 것도 그래서 안 제가 믿고. 막 장난으로 아래로 내리면 맥주도 나온다고. 진짜 놀리긴 했네요. 그래도 이제 그 22일 동안 북한에 있으면서 그 먹는 거는 어머니가 이렇게 네, 잘 못 먹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래도 굶기려고는 안 하시니까. 그때 제 체중이 평균 이제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57kg, 58kg였는데 네. 그때는 49kg 막 그렇게 내려가 있었거든요. 어.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막 음.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살이 급속도로 빠지더라고요. 네. 진짜 엄청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제가. 네. 북한에서 이제 한국에 쓰던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네. 어때요? 북한에서 그 핸드폰 그대로 가지고 한국 쪽에 전화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이제 제가 중국에 머물다 보니까 KT에서 로밍을 했어요. 그 일주일 정도 유지되는 거 데이터 5기가 100이라 해가지고 그런 로밍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살아서 당연히 제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 이제 돈을 아껴 써야 되잖아요. 막 무제한 쓸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아껴서 쓰고 했었는데 북한에 넘어가서 23일 동안 제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한 3일 지나니까 핸드폰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산에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중국이 보이는 산에 가가지고 예. 그 산에서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예. 걸었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들 막 절차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긴장됐어요.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 도청당하는 걸 아니까 예. 이제 막 제 이름이랑 막 개인정보 다 확인하고 막 지금 어디 계시는지 물어보면 제가 중국 장백현에 여행 나왔다고 얘기하고 이제 또 데이터 제가 이제 출국할 때 했던 요금제로 빨리 연장해 주세요. 막 저는 예. 그 말만 계속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장해서 또 카톡으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 충전이 없으면은 저기 뭐야? 배터리는 제가 이제 북한에 건너갈 걸 생각해서 이제 그 건너가기 전에 준비를 했다 했잖아요. 예. 그때 가서 이제 USB 이런 모선이랑 충전선들 다 챙기고 보조 배터리까지 챙기고. 근데 북한에도 그 12V 배터리는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그럼 계셨을 때 그 이제 그거 23일 계셨잖아요. 산에만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마을도 좀 내려오고 그랬어요? 이제 어두워질 때만 마을에 잠깐씩 내려갔었는데 이제 북한은 군인들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예. 이제 그게 안 좋더라고요. 군인들은 2~3명씩 다니는데 걔네 잘못 걸리면 이제 시비가 걸릴 수도 있고 해서 예. 그래서 될수록 안 다니고 있다가 그 어머니랑 같이 탈북하기로 하고 이제 그 압록강까지 나한테 한번 실패하고 돌아갔다가 어머니가 보입에 잡힌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다시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2~3일 정도 그때 시내를 이제 돌아다니게 됐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산에도 갈 집에 수도 다시 없고. 가면 잡히니까. 야, 그
요 얘기가 궁금하시면 저희 그 주성아 TV의 임수련님이라고 첫 회부터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쭉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 3일 동안 시내를 다니면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그쵸. 아 네. 북한 사람이니까 신고는 그렇다 쳐도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저도 동네가 그 작으니까. 아는 사람 만날까봐 되게 걱정이 됐었고요. 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머리를 그때 제가 갈색으로 막 자본주의 바람이 이제 불어서 네. 어떡해. 그거랑 북한에서 귀를 노란 머리라 뚫었었고 그러고. 해서 그래서 아이고. 귀걸이 빼버리고 예. 네. 그리고 모자 눌러 쓰고 이제 예. 그러고 다녔는데 가끔 길에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먼저 피했죠. 이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귀도 밝아지고 뭔가 예. 눈도 잘 보이고 그런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항상 먼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길에서 혹시 뭐 아는 분이나 이렇게 만난 적이 없으세요? 아,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예. 위엔 여자애가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이제 지나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봤는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머리 돌리고 걸으면서 누구인지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근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또 보고 있길래 아, 저 친구 날 아는 사람이네 하고 이제 다시 돌아서 갔죠. 이제 신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가지고 앞에 섰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아세요? 하고 한국말 그냥 한국말로 했어. 바로 네. 양강도 해산에서 저 아세요? 하고 한국말을 했어. 네. 그렇게 물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혹시 우리 아는 사이예요?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렇게 머리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겁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네. 그리고 그 친구 웃을 때 네. 알겠더라고요.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친구 만났네. 네,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올라가서 옆에 앉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해?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물었더니 뭐 서류를 뭐 떼서 경찰서 어디 그 분주소라고 하잖아요.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뭐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얘기 들은 거 있냐 물었더니 또 들었다고. 그래서 뭘 들은 건지 어떻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제가 중국에 간 건지 한국에 간 건지 이런 거랑.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여기 사는 거 어떠냐, 뭐 다른 친구들 소식이 아는 거 있냐 물어보고 뭐 얘기를 좀 했더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것도 제일 분주소로 컸어요. 또 갈까봐. 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북한은 또 그 남자랑 여자랑 좀 남녀칠세 부동석처럼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해봤는데 사회 나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그 동창 고등학교 때 제 친구애랑 사귀고 있는데 뭐 그 친구 군대 갔는데 7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이거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한 1시쯤에 본 것 같은데 저녁에 5시 정도 지나서 그 친구 이제 분주소 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걸어쩌고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한참 걷는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이제 신고 안 하니까 마음 놔도 된다고.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너 중국 가고 싶은 생각 없냐? 그렇죠. 이제 제가 북한에서 20년 동안 살아봤고 이제 중국 통해 한국에 와서 겪어보니까 네, 거기서 10년 살 바에 한국에서 1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걸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헤어졌어요. 너무 다행이다. 네. 그 친구 한국에 오지. 뭐 군대 간 친구를 뭐 남자친구 7년이나 기다려. 진짜 한국에 와야지. 그 친구 기다린다고 안 오는 거 아닐까요? 너무 속상하다. 야 진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참. 네, 아니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이제 마주친 사람이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되게 좋은 친구다. 신고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저를 배려해서 먼저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무 고맙다. 한국에 꼭 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방송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그 헤어지면서 지나가다가 이제 웬 또 아줌마가 한 분이 네, 저를 이제 쳐다보시길래 제 친구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군대 간 친구의 어머니셨는데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렸죠. 이제 왜냐면 제가 탈북할 때도 이제 친구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술 부어드렸거든요. 한국 간다고 잘 건강하게 계시라고 이제 다 얘기 드렸거든요. 애가 왜 다시 여기 와 있지? 그분들이 제 상황을 다 아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랑 뭐 이제 대학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을 알고 탈북한 걸 아니까 이제 신고를 그때도 안 해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놀라셨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들어가서 다른 거 안 물으시고 밥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하는 동안 좀 누워 있으라고 마음 어머, 먹으라고 너무 그냥 좋은 잠들었어요 일이다. 그대로. 며칠 동안 잘 못 자고 쫓겨다니고 이제 어머니 보이고 잡혀갖고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쉬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정신 차렸더니 이제 밥 다 차렸고 그 친구 아버님도 오셨더라고요 퇴근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걸 제일 먼저 물어보셨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셨던 건 그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인가? 네. 아,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것도 봤는데 실제 거기 가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냐? 네, 그래서 7, 80% 사실이고 네. 북한보다 10배 잘 산다 이제 얘기를 했죠. 뭐 10배인지 100배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냥 10배 이상 네. 잘 산다. 만나서 친구 어머님 집에서 또 식사하고. 아 그러고 있던 와중에 그 집에 이제 집 전화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제 가족 친척 중에 한 분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냥 핸드폰 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셨는데 북한 폰을 예. 그 번호를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갑자기 그 번호가 뭐지 9자리인가? 예, 북한 11자리인가? 번호요? 뭐 여기랑 다르잖아요. 예, 하나 예. 많든지 적든지 아무튼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그래서 바로 눌렀죠. 그래서 전화 걸었더니 이제 그 기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풀려났고 이제 보육원에서 너를 잡으려고 어머니 풀어놓고 감시하고 있다. 집에 오지 말아라. 네가 먼저 건너가서 다른 사람 보내 빼내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이거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이제 다시 건너오려고 이제 네. 그 사실은 북한이라는 데가 이제 다 진짜 거미줄처럼 서로 감시하고 막 이런 곳이잖아요. 네.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그 마음은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게 이게 부당한 거를 알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면 서로 이렇게 신고할 만도 한데 네. 도와주고 이런 게 참 이제 한민족이었던 씨가 있나 봐요. 그런 그게. 것도 있고 우리가 북한에 다시 나가면 신고해가지고 막 좀 그렇겠다 너무 걱정을 했는데 또 그 마을에서는 또 따뜻하게 또 정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것 서민들은 이제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워지다 음. 보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이제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조마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브로커로 찾고서는 한국을 다시 아니요, 오신 먼저 거예요. 건너왔어요. 다시 그 제가 넘어왔던 장소로 다시 가가지고요. 저녁에 그 친구 어머니가 막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5m 높이서 뛰어내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된다면 모셔오겠다고 핸드폰 번호 남겨드리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막 숙박금요라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막 못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 제가 강 건너왔던 곳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저녁 시간에 내려가는데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건너와서 이제 개고생을 하고 네 성과 없이 다시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넘어왔던 곳에 가서 그 뚝 위에 다시 올라서고 이제 군인들 초서 이제 군인이 있든 없든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막 다시 건너가 한 번 왔던 길을 다시 가니까 네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총을 쏜다고 뭐 설마 맞겠냐 하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냥 눈 감고 뛰어내렸죠. 그래서 그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데 철조망을 1m 쳐놔가지고 그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껏 뛰어내려가지고 밑에 막 돌멩이 있었는데 아픈 감각 못 느끼고 그냥 바로 그냥 물에 뛰어 들어가지고 다시 막 수영해서 떠내려가면서 이제 건너갔죠. 중국 쪽에. 오셨어요. 그 여권이랑은 어떻게 그 하셨어요? 비닐에 이제 싸서 네. 배에다 묶고 배에다 묶고. 핸드폰이랑 같이 묶고 그 무사히 또 중국으로 그래도 왔어. 네, 근데 처음에 탈북했을 때랑 두 번째 탈북했을 때랑 다르죠. 그 처음에 탈북할 땐 씩씩하게 강 건너서도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쓰러졌거든요. 근데 네. 두 번째 헤엄쳐 건너왔을 때는 기슭에 이제 그 물가에서 이러도 못 났어요. 넘어져서 이러 못 나고 누워서 옷을 다 벗어서 잠바 버리고 그 옷에 물이 차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무거워서 지쳐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중국 쪽 뚝 밑에 가서 어두운 데 가서 핸드폰 펼치고 이제 통장 봤는데 월급도 안 들어와 있고 막 제가 사람 못 올 줄 알고 다 이제 그 전에 그 KT 거기서 월급도 안 넣어준 거예요. 한 달 시간 받고 갔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래서 아 잘렸구나 하고 좀 너무하더라고요. 그때 뭐 어쩔 수가 없죠. 아니 근데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 탈북을 처음 이제 왔을 때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을 때는 이게 중국에서 내 신분이 이제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겁이 나고 무서웠을 텐데 두 번째 탈북을 했을 때는 일단 여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네. 되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마음은 좀 되게 편하고 나 이 여권 가지고 대사관에 찾아가면은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북한에 살 때 중국에 몰래 다닐 때는 중국에서 잡히면 자살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컸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나서 중국에서 잡히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이제 잡히면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 뒷배가 한국 있잖아요. 사람이다. 예, 예. 그리고 한국에 여권을 여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국까지 왔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오신 거죠. 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다시 이제 다른 브로커를 찾아서 이제 어머니를 빼내서 그 감시받는 집에서 빼내서 해산시 교외의 어떤 다른 이제 농촌지대의 집에 한 보름 정도 대피하셨다가 그리고 넘어왔죠. 이제 다른 곳에서 군인을 매수해가지고. 야, 네. 진짜 어쨌든 이게 뭐 나이가 참 어린데 그런 생각한다는 게 어머님이 굉장히 잘 키우신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효자 하시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 왜냐면 지금도 불편해. 매일매일 다투고 싸우고 막 티키타카가 너무 그러는데 그렇지. 나 실제로는 맨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네. 이 효자라니까 이 뭔가 되게 불편해. 네, 거북스러운 그런 그냥 누구나 같으면 평범한 그냥 자식인데 집에. 네. 아니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다 이런데 이런 큰 일이 있고 이런 결정적일 때 어떤 사람은 용기를 못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자식은 뭐 맨날 부모하고 뭐 이렇게 맨날 싸우니까. 예. 네, 예전에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다른 곳에서 저보고 그때 한 선택이 대단하다거나 뭐 그렇게 느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네, 항상 그냥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저처럼 했을 것 같아서. 아,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뭐 그래요. 예, 저는 그 중국 그 국경 그쪽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중국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부모님도 모셔오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그 예전에 방울 인터뷰 찍고 나서 그때 이제 저를 후원해 주시고 이제 예. 새 희망을 주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아직도요? 네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준비해서 네. 지금은 국민대학교 1학년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와 진짜 그분 너무 성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울 인터뷰를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언젠가는 정말 저도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국민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공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중간고사 막 끝냈고요. 네. 이제 원리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새내기니까 좀 네. 야심차게 목표 잡고 네. 네. 근데 나이가 좀 나이는 많게 이제 들어간 거죠. 친구들이랑 9살 차이 정도 나는데 네. 제가 29이고 친구들이 다 20살, 21살 정도 되니까 이제 뭔가 갑자기 그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예. 되돌아온 느낌이어가지고 어. 네, 그 친구들 보면 되게 에너지도 많이 받고 좋은 예. 것 같아요. 야, 내가 20살 때는 중국에서 산에서는 북한에 있었죠. 아니 북한에 있었어요. 뭐 21살 때 나무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여기 학생들은 편안하게 공부도 지금 하고 새내기라서 매일 예. 술 마시러 다니고 있고 아, 그래요? 열심히 미팅 다니고 아,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또 새롭겠어요. 네. 저는 항상 비교를 조금 하거든요. 야, 나 때는 이랬는데, 야, 진짜 여기 한국이 참 천국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살다가 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너무 네,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을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내가 진짜 막 키도 더 컸을 것 같고 저 공부 싫어해가지고 네. 저는 강우 씨가 공부 좋아한다 해가지고 신기해요. 저는 공부 싫어하고 기본적인 것만 딱 알면 된다 이런 거여가지고 좀 많이 놀기를 알면 좋아해요. 빨리 늙어요. 네. 아, 그래요? 많이 알면 저 많이 몰랐어. 저 동안이라는 소리 듣는데 많이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방문 인터뷰보다 많이 축소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뭔가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학교 생활도 잘 하고 계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이 꾸준히 후원해 주신다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네. 좋아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자꾸 제 계좌에 돈을 넣어주셔가지고 예. 그 채널 보신 분들이 예, 방문 그래서 인터뷰 누군지도 보신 모르고 갑자기 그렇게 받다 보니까 네, 네, 방울 저희가 인터뷰 힘을 내서 더 맞아요. 열심히 너무 살아야겠다고. 감사하다고 주성아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방울 인터뷰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달라라고 후원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번호나 계좌번호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안 그러셔도 도와주는데.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그래요? 아 그 제가 더 감사해요. 아 이제 안 그래.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을 했잖아요 잠깐. 아 그랬어요. 저를 통해서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또 네.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네.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네. 오늘 어떠셨어요 유튜브?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어요? 네. 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네, 좋은 일 있으면 저희가 네. 또 불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또 불렀는데 출연해 주세요 불렀는데 흔쾌히 또 시간을 빼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이제 그 세터민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거 버리시고 좀 뭔가 먼저 다가와 주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직은 편견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제가 오랜만에 이제 김강훈 씨를 모시고 이것저것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이제 갔다가 또 온 이런 분은 또 이제 너무 귀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생생한 얘기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생생하게 또 증언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